전립선약 특히 들고 계실 때는 들어있는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계속 뿌리시게 되면 일주일 후에는 코막힘 증상이 옵니다. 꼭꼭꼭꼭 여기도 꼭 눌러주고. 안녕하세요, 유쾌한 김약사입니다. 드디어 감기철이 돌아왔죠. 요즘 보면 코감기도 많고 많은데요. 이 코감기와 비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거고, 감기는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이잖아요. 개들이요, 차갑고 건조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차갑고 건조하면 바로 감기 걸리죠. 어느 경우 아침에 머리 감고 찬 공기에 그냥 나갔다. 자, 공기 중에 떠있던 바이러스들이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코로 침입합니다. 건조하고 차가우니까요. 바이러스에 들어오면 바로 콧물이 쭉 나오죠. 왜 콧물이 날까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을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건조한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코 점막에 있던 그 방어군들이 콧물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콧물이 좀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코 안이 이렇게 건조하거나 차갑게 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코감기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콧물 나오다가 된코 나오다가 그다음에 낫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코감기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알러지성 비염일 때는 어떠냐면요, 코가 가렵고 재채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콧물도 나오고 이래서 이제 요건 비염인 경우거든요. 가려움증과 재채기가 계속된다. 이거는 알러지로 봐야 되는 거죠. 비염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많이 타죠.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날리는 철이라든가 찬공기가 온다든가 하면 바로 알러지성 비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감기는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항상 감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콧물 감기일 경우에는 이제 휴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이 들어있는 걸로 이제 복합제제를 사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알러지성 비염일 경우에는 요즘 많이 지르텍이라든가 단일 제제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 정도 먹어서 알러지를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걸로 드시면 됩니다. 대개 보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왔을 때는 제가 코감기약 사러 오시면 꼭 말씀드립니다. 혹시 전립선약, 혈압약 이런 거 들고 계신가요? 이러면은 전립선약 특히 들고 계실 때는 복합제제 들어있는, 즉 휴도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한 20년쯤 전인가요? 어떤 분 오셔서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하니까 그 전날 이분이 오셔서 에티피드 달라고 해서 가져가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드시고 나서 이제 밤새 이제 소변을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인 경우에 전립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 감기약을 먹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보통 알러지성 비염이 있거나 콧물 감기일 때 나잘 스프레이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에다 뿌리는 거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나잘 스프레이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트리빈이잖아요. 그거를 매일같이 계속 뿌리시게 되면 일주일 후에는 코막힘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 나잘 스프레이를 쓰실 때는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할 때만 한 번씩 쓰시고, 연속적으로 하루에 3-4번씩 2번씩 이렇게 뿌리시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콧물 감기 약이나 알러지 약을 썼을 경우에 졸리는 거 있죠. 졸려서 정말 혼났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졸리는 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비몽사몽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좀 덜해지기는 합니다. 약을 쓸 때도 한방약하고 같이 쓰는 경우 굉장히 좋은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채기, 콧물, 그러니까 비수가 많으신 분들은 한방약에 보면 소청룡탕이라는 탕의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걸로 된 과립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드시면 졸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올 때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단 이거는 재채기도 심하고 콧물도 심하고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염까지 이제 가가지고 코 안에 이제 비유성 비움 뭐 그 다음에 축농증까지 가신 분들은 갈근탕과 천공신이라고 하는 환제라든가 과립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훨씬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근탕 종류는 이제 몸살 감기가 왔을 때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랬을 때 사서 드시면 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찬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 거 안 먹어야 되겠죠. 감기를 늘 달고 사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때 좀 따뜻하게 자면서 가습기를 틀거나 그 다음에 코 주위를 따뜻하게 해서 코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는 코날, 코 비익이라서 코 주위가 있잖아요. 여기를 꼭꼭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코가 많이 막혔을 때도 여기를 꼭꼭꼭꼭꼭 여기도 꼭 눌러주고 코 바로 밑에 콧구멍 그 밑에서 한 5mm 정도 되는 곳 여기를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꼭꼭 꼭꼭꼭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코 자체의 그 안에 비충혈을 좀 풀어주기 때문에 코막힘이라든가 그게 좀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보면 이 손에 여기가 간, 심, 비, 폐, 여기에 폐에 해당하는 손가락이거든요. 여기를 또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그러니까는 약지의 이 부분을 눌러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봤을 때 요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쏙 나온 부분이 코 부분이거든요. 거기 눌러주셔도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코를 좀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거든요. 입을 딱 다무시고 콧구멍 넓히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습관적으로 하루에 100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코의 그 통로가 넓어지면서 그 코감기나 이런 게 좀 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낳는 힘이라고 할까요? 약 잘 드시고 따뜻한 물 조금씩 자주 드시고 이게 그 내 몸의 코를 좀 건강하게 하고 감기 덜 걸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